이제 반야신경 정도에 오면 사실 밀교들도 살살살 이제 머리를 드는 그런 영향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진원이 마하바냐 바라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또 엑기스. 자, 안녕하세요. 반야신경 마지막 이제 한 1년은 끌고 온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못할 짓이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진원 부분, 이게 반야경이 600권이 이제 풀세트인데 그게 처음에 기원 전후에 반야 사상이 이제 시작이 돼서 기원 전후가 굉장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대승불교가 일어나고, 힌두교에서는 바라문교가 힌두교로 바뀌고, 이러한 그게 좀 복잡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 된 뒤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4차 산업 되네 어쩌네 하면서 막 이상한 것들이 많죠. 제일 재밌는 거는 메타버스에 모든 사람이 메타버스를 얘기하는데 몰라. 사람들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특히 어른들이 메타버스 얘기하는 거 내가 참 짜증이 나거든, 진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게 이제 불교도 그렇고 다른 쪽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왜 이게 종교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 안으로 빨리빨리 못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는 게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결정자가 아니어서 그래. 결정자가.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얘기해도 대화가 잘 안 되는 게,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찝쩍거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러면 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은 결정권이 없어요.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결정권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존재해요. 근데 메타버스가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보면 리니지 같은 게 메타버스예요. 리니지, 디아블로, 그 다음에 MMORPG 게임 애들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분들이 그렇게 날을 세워서 하는 거 일종의 메타버스야. 그 안에서 상거래도 일어나고 친목도모도 일어나고 별짓을 다 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완전하게 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었지. 그리고 인터넷하고 스마트폰이 겁나 세상을 바꾼 것 같죠? 아니, 그냥 우리가 경험한 안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살던 그 비석치기의 시절, 자치기의 시절은 세상 바뀐 게 없었잖아. 그 비석으로 그냥 계속 치고나 있었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그 오징어 게임의 세대잖아. 그지 같은 게임들, 돈 안 들고 모든 사람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평등 게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도구도 필요가 없어. 그냥 인력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공기를 하든 자치기를 하든 땅 따먹기를 하든 그냥 돌멩이 하나 자연에서 그냥 아무거나 주워다가 대빨이나 하다가 자연으로 돌리고 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 참 자연에서 빌려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철학적 게임, 이건 너무 약을 파는 것 같아. 그냥 원시 게임이지. 미개한 것이.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핸드폰 들어오고 난 뒤에 특히 몰라,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그렇게까지 정면으로 맞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세대가 아니어서 인터넷을 막 정면으로 맞은 상황은 아니고, 그런데 스마트폰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기폭제 역할을 한 게 지금 코로나가 기폭제 역할을 해서 이게 사람을 다 묶어놔 버리니까, 그리고 안 할 수가 없도록 다 몰아갔죠. 이게 쫙 몰아갔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었는데, 기원 전후가 그런 시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일어날 때, 대승불교가 한 군데서 시작된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그게 이제 그 시대적인 변화를 시대적 요청이라고 해요. 시대적 요구, 시대적 요청. 그거를 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대승불교가 주체적으로 그런 식의 시대적 변화 요구가 있을 때 그걸 못하면
그게 이제 떡락합니다. 떡락합니다. 불교가 동아시아에서 몰락하게 된 이유는 송나라 때 이후로 시대적 변화가 있었지만 그걸 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업데이트가 한 번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나왔는데 1200년대 업데이트하고 그 뒤로 업데이트를 안 하는 거예요. 익스플로어가 망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요즘 컴퓨터를 사면 익스플로어를 이거 쓰지 말라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팔아먹었으면서도 그게 이제 시대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익스플로어가 어떻게 보면 인터넷의 혁명 같은 걸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단한 건데 그것도 결국 끝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걸로 빨리빨리 바뀌지 않으면 결국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봐야 그게 한 95년 정도쯤 시작이 돼서 최근까지 썼으니까 한 20년? 20 몇 년 정도 갔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이렇게 없어지는데 800년을 업데이트를 안 하면 이게 도대체 되겠나 이제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 변화 요구를 그때그때마다 탁탁탁 갈아타면 그게 성공하는 거고, 그래서 인도 불교가 대승불교로 변화할 때는 그걸 탄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반야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야경이라고 하는 게 반야부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고 문제의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도 만들고 저 사람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지금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스마트폰이 잘 팔리니까 제일 잘 만들고 빨리 만든 거는 당연히 애플이지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만드는 게 수십 개 기업 이상 되겠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몇 개만 우리가 알아서 그렇지 사실은 그 이상 되겠죠. 그렇게. 그래서 시대적인 요청이 딱 생기니까 그 뒤부터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남인도라고 하는 데서 지역적으로 여러 군데서 막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뭉치는 게 이제 팔천송 반야경이라고, 그 팔천송 반야경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15,000송 반야경, 그 다음에 18,000송 반야경, 25,000송 반야경, 이렇게 쭉쭉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가 늘어났다는 게 하나가 계속 증가됐다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게 점점 더 많은 기능들을 넣으면서, 그러니까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었는데 갤럭시가 아이폰을 따라잡으려면 기능으로 더 승부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브랜드나 안 그러면 시장 점유가 저쪽이 좋으니까 비슷한 정도 성능을 가지고는 쟤를 못 이기죠. 그러니까 뭔가를 더 계속 추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18,000송 반야경이라든지 25,000송 반야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나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기원 후 한참 뒤에까지 계속 막 늘어나요. 늘어나다가 수백 년 동안 늘어나다가 이제 피로도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게 이제 축소기라고, 증가기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축소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줄어들어요. 쫙 줄어들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저 피처폰이 나온 뒤에 기능들이 계속 쫙 늘어났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스마트폰 것처럼 이렇게 다시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폰이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거는 뭐냐면 설명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예요. 그냥 물건을 사면 덜렁 하나만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다시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또 다른 뭔가로 해서 축소되겠죠.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사람이 못 따라가. 저도 이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요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붓다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너무 오래 해가지고 3년 토지다, 토지. 예전에 대하드라마 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중간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도도 나누고 중국도 나누고 한국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나누는 것도 안에서도 또 나눴어야 돼. 시대별로 아니면 무슨 사상별로 이렇게 해서 나눠서 그냥 그쪽 관심 있는 놈은 그 몇 편만 보게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우리 또 그런 생각 별로 없었잖아.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길게 그냥 끝도 없이 미카엘 앤드의 끝없는 이야기처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오지.
그래서 똑같은 문제의식이 봉착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되면 그거를 양적인 걸 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변화. 이렇게. 예. 그래서 축소기에 더 접어들게 되고 증관기보다 축소기가 더 뒤에예요. 그래서 쭉 축소기에 마지막에는 한 글자로까지 축소를 한다는 거예요. 한 글자로까지. 이제 뭐 너무 줄였지. 예, 그건 너무 줄였지. 예, 그래서 이러한 반야부 전체를 모으면 그게 600권짜리가 되는 거고 풀세트. 그냥 그러니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삼성에서 만든 모든 갤럭시를 다 모으면 600권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 그러면 삼성에서 초기에 노트. 지금은 이제 노트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죠. 왜냐면 화면들이 다 커졌으니까. 근데 초기에는 스티브 잡스가 살았을 때는 한 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스티브 잡스의 철학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서 큰 걸 안 만들었죠. 그 덕분에 갤럭시가 그 노트를 통해서 시장 기반을 틈새 시장을 잡은 거죠. 그리고 시대는 사실은 작은 게 아니고 큰 걸 요구하고 있었어.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전체가 지금 다 커졌잖아. 처음에 샘표 깻잎 크기에서 샘표 깻잎 캔 그 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만했잖아요. 이만한 데서 시작을 해서 지금 뭐 손바닥만한 거를 다 사람들이 들고 다니고 손바닥만한 거 갖고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접어 갖고 다니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벼워야 되고 한 손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가볍긴 개뿔이 가벼워. 점점 무거워졌죠. 점점 무거워졌죠. 가벼운 거에 한계가 있는 거지. 왜냐면 크기를 키우는데 어떻게 가벼워. 그러니까 두 가지 요구가 있는 거지. 화면 크기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크기의 요구가 있으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는 또 조건들이 생긴 거죠.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키워가는 단계들, 그러니까 시장의 요구를 삼성은 틈새 시장을 정확하게 잘 해서 노트로다가 지금 갤럭시가 안착하게 된 거고. 그래서 삼성의 초기 모델 중에서 괄목할 만한 거는 노트겠죠. 그래서 그 증광기에서 제일 이제 핵심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8전송 반야경. 처음 만들어질 때 8전송 반야경. 그 소품 반야경이라 그래요. 번역할 때는 소품 반야경. 그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축소기에서 이제 제일 꽃은 지금은 삼성을 대표하는 핸드폰이 뭐가 있을까? 글쎄 뭐 딱히 딱 떠오르는 건 없는데 그냥 뒤에 모델이 더 좋은 것 뿐이지 야 이거는 참 대단한데? 라고 할 만한 건 폴더인가? 근데 폴더가 좋은가? 아니, 저는 잘 모르겠던데 아니 저는 폴더를 안 써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약간 나는 그냥 유리로다가 이렇게 접으면 좋겠던데 유리로 2개 해가지고 그 LG 거 같이 그래서 그 접는 면을 아주 잘 맞추기만 하면 이렇게 그냥 접어뒀다 이렇게 딱 하면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기스도 안 나고 근데 그게 저거 하잖아요 플라스틱 필름을 쓰니까 애가 약간 울고 나 그래서 그걸로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유리로다가 딱 맞게만 접어줄 수 있으면 거의 표 안 나게 그거나 주름지는 거나 내가 보기엔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보통 디스플레이 큰 거 이렇게 우리가 가보면 거기 이렇게 판넬들이 몇 개 붙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잘만 붙여주면 나 그거면 내가 살 용의가 있는데 나를 보고 만들진 않을 거야. 그런 기업이 나 같은 사람 뭐 쓸모도 없는데 뭘 우리의 시장 요구가 존재하긴 하지만 보편적 시장 요구가 아닌 거지. 그 보편적 시장 요구를 얼마나 빨리 이해를 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거는 그거를 이해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변화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단지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폰뱅킹 아니면 인터넷 뱅킹이었고 그런 거 말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성공하는 게 뭐냐면 송금이 쉬워. 해봐. 요즘도 저도 이렇게 송금할 때 이렇게 보면 저도 세 종류가 있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할 때도 있고
인터넷으로 안 되는 또 통장도 있어요. 이게 공용 통장 이런 건 또 인터넷으로 잘 안 되더라고. 그러면 또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번호 누르거든. 그러니까 번호 누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로 쓸 때도 있고, 그럼 카카오 하시죠. 왜 얘가 이기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우리 같이 전화부터 쓰기 시작한 사람은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갈 수 있는데, 카카오에서 시작한 놈은 전화나 저 그냥 인터넷 뱅킹 못 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냅다 이거부터 다 맨바닥부터 여러분은 갖다 주는 데부터 물물 교환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뭐 큰 불편을 못 느끼는 거고. 그래서 축소 시대 때 꽃이 반야신경이에요. 그래서 증강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정립돼서 안정화시켜 놓은 게 갤럭시 노트에 해당할 정도의 그런 급을 가지는 게 팔천송 반야경이고, 그 다음에 이 축소기에서 가장 잘 요약을 했다. 요약도 다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요약해서 뭐 독후감을 써라 어쩌라 해도 다 이제 개발세발 지 뜻대로 쓰잖아요. 개발이네, 개발. 그래서 지 뜻대로 하는데 그걸 요약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 저는 요약 잘하는 애들을 어디서 보냐면 유튜브에서 봐요. 유튜브에 한 5분짜리 진짜 뭐 역사 뭐 이런 것도 탁탁탁 이렇게 해갖고 잘 해놓는 애들이 있거든. 야, 내가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 난 막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는 잡다하고 산만하게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야, 저거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잘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만나보면 사실 또 걔가 뭐 공부를 잘하고 이런 애도 아닐 거야. 그런 거 잘하는 애들이 있어. 예, 머리하고 또 관련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요약을 잘한 게 반야신경. 반야신경. 그리고 이 반야사상 자체가 최고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반야신경 정도에 오면 사실 밀교들도 살살살 이제 머리를 드는 그런 영향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진원이 마하바냐 바라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또 엑기스, 그러니까는 뭐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불교 중에서 마하바냐 바람이야말로 최고의 진원과 같이 대단한 거다라고 한 번 더 띄워놓고, 이 중에서도 이것의 핵심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것의 또 다른 최고 정점이 요 진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이 반야신경 진원 되게 잘합니다. 제가 한국일보 칼럼도 이걸로 했잖아, 제목을. 아재아재 바라아재. 특별히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원래 그런 거는 한번 들어본 것 같고 해야 돼. 전혀 못 들어본 것 같고 하면 사람들에게 보편성이 떨어져서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들어봤을 법한 걸 가지고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불교 진원 중에는 아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본, 일반인들까지 포함해서 제일 많이 들어본 게 이거하고 수리수리 마하수리인데, 이게 수리수리 마하수리가 조금 약간 야리해. 그러니까 내용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예전에 그게 진원의 대명사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놀림감 비슷하게도 됐고, 뭐 마술할 때도 수리수리 마하수리 했었고, 뭐 그래서 이게 조금 가벼운 느낌도 있고 뭐 좀 애매해. 그거 있고 온만이 반매움. 강원도. 이게 사투리 진원이잖아. 오만이 반매요 이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들리잖아. 오만이 반매요 이래. 농경사회 사투리 진원. 을 대표하는 게 온만이 반매움. 그래서 진원 중에는 아무튼 그 온만이 반매움하고 이 반야신경 진원이 제일 강력해요. 제일 강력해. 그리고 저는 원래 현장빠니까, 우리가 또 현장 스님을 좋아하니까 이걸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 원래 진원은 3종불번, 5종불번 해가지고 내용 자체를 번역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그
그래서 사실 번역해 보면 별로 그렇게 의미가 대단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발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가 현재 일반적인 이야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발음이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지금 인도 발음보다 오히려 우리 발음이 더 원발음에 가까울 거다. 이건 옛날 발음이니까. 물론 그러면 그때 똑같이 발음을 모사했느냐? 아이, 그렇게는 안 돼.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움직이면 계속 발음들이 좀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발음하고 북한 사람이 쓰는 발음하고 똑같은 한국 발음이라도 연변 사람이 쓰는 한국 발음이 달라요. 우리 국어 발음도 억양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모사를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발음에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하는 발음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언어는 본토에서 가장 빨리 바뀌기 때문에, 발음이 가장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 발음이 뭐냐, 그 당시 현장이 들었던 원 발음이 뭐냐 몰라. 그건 영원히 알 수 없어. 이미 그런 발음의 문제는 이미 끝난 거예요. 방법이 없어. 단 그것으로부터 가장 유사한 발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도 발음보다, 지금 인도 사람들이 하는 발음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식으로 보면 현장이 지금 600년 된 사람이거든요. 그럼 1400년 전이에요. 본토에서 1400년이면 진짜 발음 무진장 바뀌어요. 진짜 무진장 바뀌어. 그래서 지금 뭐 가테 바라상 가테 모지스바 이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유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이렇게 가는데, 사바는 뭐 늘상 있는 얘기니까. 사바는 뭐 진원 중에서 모든 진원에서 제일 많은 빈도수를 가지는 건 옴하고 사바. 옴하고 사바. 진짜 옴 붙었지. 그래서 옴은 계속 붙어 있고 끝날 때는 대부분 사바. 아마 한 7, 80% 이상은 사바가 붙을 거예요. 7, 80% 이상 사바가 붙을. 그래서 아제아제 이렇게 하는 거는 아제, 요즘은 저 아제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아제 개그 뭐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치? 그래서 불교가 옛날 거라서 아제아제 하는 것 같다. 이게,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아제가 건너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이상 세계로. 그러니까는, 현실 세계에서 이거는 부정적 세계거든요. 이원론 세계, 이원론 구조에서는.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로. 이거를 차안, 피안이라고 하죠. 뭐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의 세계, 이거는 긍정의 세계. 그래서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매트릭스에서 깨어있는 세계로, 꿈에서 깨무로, 뭐 이렇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얘네는 두 개의 세계이기 때문에,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가야 되는 이러한 게 있고, 그게 이제 바라밀 건너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 이거는 점진적인 거라서 점호밖에 안 나오는 거. 그래서 인도에는 도노라는 개념은 존재하기도 어렵고, 존재한다 그래도 그거는 극히 일부고, 걔네 입장에서는 보편성이 없어요. 도노는 중국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아시아적 개념,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적 개념 하면 이거 약간 기분이 나쁘니까 동아시아적 개념.